반갑습니다. 일단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미팅 끝나고 정말 완전 달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거 보고 좀 감동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좀 부담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한 분에게 다 되게 적합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발표를 하고 끝나고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커뮤니티가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케팅을 하신다면 요즘에 가장 키워드가 사실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이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진성 사용자가 커뮤니티가 돼서 브랜드를 대신 알려줄 것인가. 이게 사실 에어비앤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에어비앤비가 성장한 이유도 이 커뮤니티가 브랜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은 안 해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에어비앤비 브랜드 마케팅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초창기에 제가 카드사에서도 카드가 거절됐을 정도로 영세하다 이렇게 느꼈던 회사가 지금은 되게 많이 커져서 이제 친척분들도 연락이 오세요. 우리 집 비었는데 나 호스팅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브랜드 성장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손아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진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이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의 저희 코파운더 2명이 2007년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데서 했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항상 볼 때마다 역시 미국인들이 우리랑 다른 거는 완벽하지 않을 때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2명이 살고 있었고요. 근데 왜 에어비앤비가 이름이 에어비앤비가 됐냐면요. 에어베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흔치 않지만 뭐라고 하죠? 바람을 넣어가지고 침대를 만드는 에어베드? 약간 휴대용 에어베드에 이제 그거를 우리 거실에다가 깔자. 그래서 손님을 자게 하자. 근데 에어베드만 있으면 좀 너무 별로일 것 같으니까 시리얼을 주자. 그래서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블랙퍼스트라고 해서 에어비앤비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드 앤 블랙퍼스트를 이제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에어비앤비를 2007년에 시작을 합니다. 2007년에 게스트가 3명이 왔어요. 근데 이때 왔을 때 이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집이 좋거나 뭐 주는 게 많진 않잖아요. 그 대신 이들은 디자이너 출신이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위 말하면 좀 좋은 동네의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스트를 데리고 자기가 가던 타코집에도 데려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 그러니까 일종의 투어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3명이 그대로 얘기한 걸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이 3명이 한 3년 동안 5명의 게스트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 3명은 지금 이 억만장자들의 아주 절친이 됐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처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또 느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인도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게스트로 왔어. 이제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제 인도 결혼식까지 갔었을 정도로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출장자로 왔던 이 마이클,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있는 사람들은 내가 출장에 왔는데 항상 되게 건조하게 이 도시를 느끼다 갔는데 너네 덕분에 되게 즐거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3명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파운더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비즈니스가 사실은 숙박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냈죠. 근데 5년 가까이 투자자들한테서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좀 미친놈들이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낯선 이들이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자냐. 그리고 우리는 절대 서로를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경험을 제공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최신 숫자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치인데 숙소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도시만 해도 지금 80만 도시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로 따지면 191개. 근데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기사에서 에어비앤비가 법적으로 불법이다. 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을 거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머무는 경험을 파는데 이렇게 10년도 안 된 사이에 국가로 퍼진 이유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사용자가 사용 안 했으면 이 플랫폼은 뭐 안 되는 플랫폼이죠. 이렇게 사용을 한 이유는 저는 바로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그 공급자,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공급도 사용자가 해야 되고요. 사용도 사용자가 해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아무도 공급하지 않고 수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사용자들이 이 비즈니스를 좋아하니까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세상에 좋은 집들은 다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호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도 저희가 호스트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 커뮤니티가 내가 가진 경험을 공유하면 내가 돈도 벌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구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잘 모르시는 분들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호스트가 숙박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로컬 경험을 제공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어비앤비 혹시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네,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호텔을 사용하신 분들은 호텔의 장점은 규격화된 경험이죠. 어느 공간에 가든 내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 여기 가면 뭔가 처음에 뭔가 로비가 있고 여기서 열쇠를 받건 카드를 받아서 가는 이 규격화된 경험, 이게 또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말하면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아파트에서 여행객이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행자가 한국의 가장 보편화된 주거 환경을 경험한다는 자체가 사실 로컬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스트한테 얘기하는 게 숙박 공간을 제공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로컬 경험을 제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게스트가 이 경험을 하고 와요. 그러면은 저희는 되게 신기한 게 게스트가 호스트가 전환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파리를 갔어요. 근데 파리에 갔는데 파리 집이 좋긴 하지만 이 정도 경험이면 나도 한국 가서 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되게 일반적인 로컬, 그러니까 현지인의 경험만으로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어머니들이 정말 이상적인 호스트세요. 왜냐면 어머니들은 이렇게 배고픈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한국 어머니들이. 그래서 게스트가 오면 아침 비행기고 그러면 막 약과를 사주시거나 뭐 김밥을 싸서 막 주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한국 어머니들이 되게 에어비앤비에 적합한 호스팅 그 스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되게 본투비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갔다 와서 우리 엄마가 호스트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어머니가 지방에 계시고 딸이 뭐 서울에 있어요. 그럼 메시지는 딸이 받고 현장에서 어머니가 경험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한국에선 되게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이게 바로 그 커뮤니티, 보통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더 이상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아닌가. 왜냐하면 게스트가 호스트가 되고 호스트가 게스트가 되는 이게 계속 무한반복 일어나다 보면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컴퍼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에 있는 집을 다 갈 수 없잖아요, CEO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토그래퍼들이 전 세계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좋은 안목이 있고 사진을 잘 찍죠. 그래서 그들을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진을 찍어오면 올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나 에어비앤비 하고 싶은데 우리 집 사진 좀 찍어줘. 그럼 포토그래퍼를 보내요. 근데 포토그래퍼가 가서 사진만 찍어오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 대신에 호스팅 팁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테이블 위에 화분 같은 거 올려보시는 거 어때요? 혹은 화장실에 갔는데 베스트타월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아주 단순한 호스팅 팁을 주고, 그들이 호스트가 되면 다시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이런 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포토그래퍼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토그래퍼가 에어비앤비에 또 전달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커뮤니티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그래퍼가 우리의 직원은 아니지만 포토그래퍼가 에어비앤비를 좋아하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숙소가 굉장히 미비했어요.
근데 그 사진 촬영 서비스를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에 숙소들이 생기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오피스가 들어오기 전부터 에어비앤비 호스트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에어비앤비 하시게 됐어요? 했더니 자기가 사진 촬영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진짜 포토그래퍼가 오고 그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올라가시면 사진이 되게 좋은 사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뭐 팩트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 드러나게끔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동독서독이 사실은 장벽이 있었을 때 살았던, 이게 저희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각각 그 벽을 등지고 벽을 지켰던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만난 케이스가 있어요. 딸이 에어비앤비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되게 그 벽을 하나를 두고 경험했던 기억들. 근데 그게 결국 에어비앤비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남의 집에 가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주막이라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재워주는 그런 식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어떤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정말 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 경험을 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비해서 에어비앤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굉장히 미비한데 이제 뉴스가 한번 터지면 저희는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 되게 쉽죠. 왜냐면 남의 집에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마음의 장벽을 풀고 사람들이 정말 같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브랜드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철학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 실제로 굉장히 철학적인 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빌롱 애니웨어라고 하는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일을 할 때도 저는 여기서부터 아이데이션을 해요. 저희 모든 직원들이. 그 이유는 직원들에게 what을 얘기하기보다 why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우리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행객이 가서 조금이나마 그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자고 해서 저희는 빌롱 애니웨어, 한국에서 말을 하는 거는 어디에서나 소속감을 느끼는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브랜드 로고라고 저희는 얘기 안 하고 심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로고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당기는 듯한 그런 모양도 있고, 위치, 우리가 어떤 장소를 되게 얘기하는 브랜드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되자,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시작했던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그 A,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고라서 저희는 이 로고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로고를 통해서, 이 심볼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전에도 사실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런데 브랜드 철학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일을 하면서 브랜드 철학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데 진짜 도움이 되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 브랜드가 잘 되려면은 그 브랜드가 뭘 하는지, 브랜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그냥 물건이 예쁘고 그냥 멋있어 보인다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가 무슨 가치를 공유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3명의 게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게스트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 이 게스트랑 맞는 얘기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제 커뮤니티가 된 거고, 그리고 재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 이제 어떤 경험을 줄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얘기를 할 때 커뮤니티한테 무슨 가치를 얘기해서 무슨 경험을 줄 거냐가 항상 아이데이션 할 때 놓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밀레니얼 세대는 뭐 요즘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엄청나게 팔렸고, 밀레니얼 세대를 저희가 이제 81년생부터 96년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글로벌하게도 큰 이슈예요. 그 이유는 인구의 지금 25%가 되었고 이들이 굉장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나이에 구매력을 가진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트너십 요청을 받을 때 밀레니얼 세대를 잡고 싶으면 에어비앤비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작년 말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경험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술이 오히려 너무 발전했고 디지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그 뭐라고 해야죠? 네이티브라고 하죠.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차이를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면 계속 그 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디지털 세대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민자면은 디지털 세대를, 그러니까 아날로그 경험도 알고 디지털 경험도 아는 건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한 번도 아날로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아날로그 경험을 마치 새로운 어떤 경험처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경험이 되게 중요해서 요즘엔 그래서 책 읽는 모임 이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 이유가 오히려 이 밀레니얼 세대에겐 그게 되게 희소한 경험이 돼버렸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 도시 곳곳에서 공유 사무실, 푸드마켓, 양조장을 볼 수 있다. 이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빅브랜드의 제품을 사기보다는 로컬 브랜드들의 맥주를 사 먹고 그리고 푸드마켓 같이 이렇게 옛날로 따지면 재래시장 같은 건데 그런 푸드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그리고 뭔가 로컬에서 만든 브랜드들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직업을 갖기 이전에 자기 정체성을 만든 최초의 세대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구매가 달라지는데요. 자기의 아까 그 공유의 가치가 중요한 것도 이미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되게 어릴 때부터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무슨 스토리를 가졌는지가 자기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브랜드 마케터라서 제가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스토리가 좋은 브랜드를 만나는 게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창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개인 브랜드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밀레니얼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경험, 커뮤니티, 그리고 가치를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비앤비는 사용자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인데요. 이제 유저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저라고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용자는 소위 말하면 브랜드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제 커뮤니티는 브랜드에 참여를 하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만약에 이 사용자를 사용자로 바라본다면 과연 이 사용자가 호스트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호스트가 됨으로써 이 브랜드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스트가 되고 난 뒤에 저희가 4분기 동안 슈퍼호스트, 소위 말하면 좀 득점이 높은 호스트, 경험을 잘해서 이제 스코어가 높은 호스트들은 저희가 여행 쿠폰을 드려요. 그러면은 또 내가 여행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되면 호스트를 하시다가 게스트가 되신 분들은 그 집에 가서 보는 경험들이 다 자기한테 팁이에요.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난 이거 해야겠다. 이런 식의 팁이 되거든요. 돌아오셔서 다시 좋은 호스트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브랜드에 참여를 하는 게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데 에어비앤비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는 직원들이 호스팅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호스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에어비앤비 직원이라고 해서 호스팅 팁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감이 더 좋겠죠? 그래서 호스팅을 하면 그 메시지가 게스트한테 올 때 울리는 알람이 따로 있어요. 그 알람이 처음에 울리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되게 좋다고 해서 저도 호스팅을 안 해봤는데 제 방을 올려봤거든요. 정말 예쁘지도 않은 사진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렸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장기 렌탈을 원하는 게스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집에서 자려고 하지? 왜냐면 제가 선샤인 프라이빗 룸이라고 했어요. 근데 빛이 하나도 안 드는 사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아랍의 어디였지? 두바이에서 오는 사람인데 설빙 비즈니스를 두바이에 가지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 동네에 설빙이 많아서 이제 너한테 설빙의 팁을 듣고 싶다. 이런 이상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호스팅을 왜 하는지 알겠다라는 거를 저도 간접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일단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저희는 직원들이 여행도 엄청 많이 가고 에어비앤비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쓰시는 분들이 뭐가 어려운지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에어비앤비 썼을 때 되게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직원들이 호스팅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호스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게스트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직원들이 먼저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직원들이 일단 이 사용자로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브랜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에어비앤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마케팅 팀이 어떻게 일을 하냐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는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로벌 브랜드니까 글로벌에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에어비앤비는 로컬을 빼놓고는 성장할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인 호스트한테 외국어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 브랜드로서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컬러, 색깔, 뭐 로고의 사용 위치라든지 그리고 사용하는 말투 같은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저희가 마케팅 용어도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집이 정말 빛이 잘 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황홀한 집에 왔다 뭐 이런 식의 과도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식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가 달라져도 똑같이 얘기를 하자라는 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로컬 다음에 개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팀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이게 결국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인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가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냐면 로컬 마케팅 팀이 있어요. 저는 이제 로컬 마케팅 팀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에이펙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마케팅 팀, 그 다음에 로컬 파트너들이 있겠죠. 이게 에이전시가 될 수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뭐 프리랜서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세팅을 해요. 그러면 글로벌 마케팅 패널에 CMO라고 하는 마케팅 헤드 수장이 있고 거기에 아트 디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마케팅 팀의 안에 아트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디렉터가 들어오고 또 시장 조사라고 해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서치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릴 수 있는 미디어를 또 전문으로 한 팀. 이렇게 패널이 구성이 되면 제가 발표를 해요.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때 이 패널들이 피드백을 주고요. 근데 이 피드백을 줄 때 저는 로컬이 이렇게 달라 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는 그래 너네 다른 거 알겠는데 근데 이 일관성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 라는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의 개성과 글로벌의 전체적인 일관성 이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일관성이잖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팀이 존재하는 거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엄청 많이 그러니까 좋게 싸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아시아인들은 일본인이 굉장한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얘기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데이션은 Y예요.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항상 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까? 왜 여행에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를 볼 때 가장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지? 이렇게 Y를 생각하고 How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해 줄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은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가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2015년에 이제 에어비앤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고민이 세 가지였어요.
지금은 호스트란 용어가 너무 보편화돼서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에 호스트를 네이버에 쳐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호스트 바였어요. 그 정도로 호스트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주인, 그 정도가 더 이제 사람들에게 보편화했는데 지금은 뭔가 자기 모임을 주최하는 모든 사람들을 호스트라고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란 용어를 바꿔야겠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만들어내야겠다가 하나의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호스트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누군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에 갔는데 이 호스트 사진만 보고 이 집에 갔을 때 저한테 어떤 분들은 이 호스트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와서 자기를 때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이 범죄가 무섭지. 근데 그거를 에어비앤비랑 연결을 시키는 이유가 1번, 첫 번째 호스트 바라는 되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긍정적이진 않은 용어가 훨씬 더 지배적이었고, 두 번째, 그러니까 무섭다, 낯설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에어비앤비 하면 가성비가 좋은 숙박업체.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 대비 싼 숙소. 이 세 가지가 결국 한국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쓸 때 소속감을 못 느끼는 요소라고 저희는 꼽았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지드래곤이 호스트라면이라고 해서 에어비앤비를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 혹은 타겟이었던 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기억하실 텐데, 지드래곤이 단순히 유명해서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호스트가 저희는 아티스틱했으면 좋겠고 좀 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자기 취향이 명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좋은 경험을 준다, 숨겨진 로컬 정보를 준다라고 인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끼리 정말 앉아서 3명이서 지드래곤 어때? 그래서 지드래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YG한테. 근데 저희가 요청한 게 지드래곤 너가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을 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좋아하는 서울의 공간들을 너가 소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YG 구내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어줘야 된다. 왜냐면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경험이 제가 봤을 때 지드래곤이 YG 소속 가수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고, 너가 너의 취향이 묻어있는 집을 공개해줘야 되는데 개인 집은 힘들다면 너의 추억이 묻어있는 공간은 어떠냐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배경이 되는 데가 지드래곤이 10년 동안 연습했던 연습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드래곤이랑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서 집을 바꾸고 이걸 다 해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착한 사람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드래곤이 아시아에서 되게 임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만 원래는 열려고 했는데 그 당시 중국, 일본, 싱가포르, 그 다음에 홍콩 이렇게 해서 총 6개국에서 저희가 게스트를 받았는데 그때 사연을 제출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약하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호스트에게 메시지 보내기를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사연을 받았는데 그때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가 얼마나 다양한 아시아인들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어? 너의 팁을 얘기해봐 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보통 지드래곤 같은 유명한 사람이 광고로 서게 되면 광고 모델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광고를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저희가 SNS에서만 풀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같이 일을 할 때 무조건 이 사람이 프로덕트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서로 이미지를 그냥 훼손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억에서 잊혀지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지드래곤의 제 생각엔 고민이 되게 수많은 큰 빅 브랜드들이랑 광고를 찍었는데 사람들이 지드래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여기서도 가져가고 싶고 저희도 이 사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협업을 했던 거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7개 지역이었네요. 7개 지역에서 5명의 게스트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다 트래킹을 했죠. 이제는 브랜드가 성공했는지 안 했냐고 하면 이제 얼마나 비즈니스 성과가 있냐가 중요한데, 이때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게스트는 가입자가 아니라요. 앱을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하게 된 게스트가 25% 증가했어요. 이건 상당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호스트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거와 더불어 에어비앤비 호스트 스토리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스트에 대해서 알렸던 1번, 2번에 대한 고민 해결했고요. 세 번째는 그 가성비 좋은 숙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사진들을 계속 소셜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어요. 보시면 딱 봐도 쉽사리 갈 수 없을 것 같은 되게 특별한 숙소들. 그렇지만 에어비앤비라는 곳이 특별한 숙소가 있구나. 이게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때는 와우할 수 있는 숙소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어비앤비 좀 알긴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사용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막 왜 남미에 되게 멋있는 남자를 봤을 때 제가 제 케이스라서 말씀드린 건데 멋있는 남자를 보면은 멋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로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와우할 수는 있지만 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딱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민을 했죠. 한국 사람들이 왜 여행을 떠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여행을 떠나지? 근데 여행지를 가봤더니 이렇게 2층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외국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이것도 좋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여행일까?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을지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보는 광경입니다. 아침 8시 반이에요. 여기 이제 신설설렁탕 앞에 수많은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 토스트. 근데 저는 그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말고 하동간이라고 정말 정말 맛있는 로컬 맛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호스트예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여기 가지 말고 하동간에 가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정보의 비균형이고요. 이게 결국 여행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속되지 못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다르게 경험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생각의 이제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제 활용하시면 좋으니까. 근데 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주려면 로컬 문화를 결국 얘기해야 되고, 근데 로컬 문화 얘기하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한국 여행에 있어서 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동네의 맛집만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행 책자에서가 아니라 로컬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의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집, 호스트가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몰랐던 세계, 그거는 아까 말했던 2층 버스 혹은 신설설렁탕에서 2시간을 기다려서 밥을 먹는 경험이라면 에어비앤비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저는 여행 책자를 안 산 지는 진짜 꽤 됐거든요. 그 이유가 전 도착해서 그냥 호스트한테 메시지 보내서 이 집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숍, 그 다음에 밥집 물어봐요. 근데 그건 어려운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냥 뭐 5분 안에 생각해서 줄 수도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로컬 호스트의 정보를 얻다 보니까 한국인이 6개월 전에 갔다 와서 쓴 책을 믿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거기는 또 6개월 뒤에 가면 한국인만 많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자고 해서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2016년에 글로벌에서 했던 광고인데 립데얼이라고 하는 광고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립데얼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해서 저희는 되게 특이하게 글로벌 캠페인의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로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가 6개 국가 중에 저희만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를 시작을 했는데 이 캠페인을 한국어로 이제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립데어가 사실은 바로 직역을 하면 거기에 살아봐거든요. 거기에 살아봐고 그리고 Even if it's just for a night 같은 경우는 하룻밤만이라도 살아봐 이거잖아요. 영어로는 굉장히 인스파이어링하고 되게 영감을 주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6개 국가가 중에 우리만 되게 아시아 국가고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은 물론 그들의 로컬 언어가 있지만 영어랑 굉장히 호환이 잘 돼 있는 언어다 보니까 이거를 직역하기가 되게 쉬운데 우리는 번역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광고를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광고를 좀 혹시 이 광고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좀 짧으니까 30초니까 보고 갈게요. 하지마. LA 투어, 도쿄 가이드북, 따르지마. 그냥 살아보는 거 어때? 에어비앤비를 하면 내 집이 생기거든. 낮잠 자고 요리도 하고 여행이 아닌 일상을 사는 거야. 어디를 가든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 광고를 냈을 때, 이 여행을 살아보는 거야 라는 이제 말을 저희가 이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았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반대를 부딪혔고, 왜냐면 이거를 이제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면 리프데어에서 되게 벗어난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기에 살아봐라. 그래서 저희가 언어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에 살아봐 하룻밤만이라도 이건 마치 수면 연장, 약간 생면 연장의 이미지 이런 것도 있고, 한국인은 명령하는 거 싫어한다. 왜냐면 그렇잖아, 살아봐.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하지 마, 가이드 따르지 마. 이게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영어로는 실제로 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한국인이 들으면 좀 건방지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애매하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언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존댓말을 하면 너무 지루하고 반말을 하면 건방지고, 그래서 계속 말을 좀 잘라먹는 식의 언어들. 그리고 여행을 살아보는 거야도 반말도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권유, 청유의 느낌이 있어서 이걸 썼는데, 저희는 사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말이 될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 말 자체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행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관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머물고 영상에서도 보시면 요리해 먹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여행들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가 돼서 2016년에 이 광고를 틀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이제 인기를 끌었어요. 그 이유는 광고만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또 생각을 한 게, 브랜드가 광고만 해서 우리 이런 브랜드야 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여행을 똑같이 하고 있는 유저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퍼뜨려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2016년에 에어비앤비 사용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보니까 이미 그분들은 그렇게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요리도 해먹고 관광지를 가시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그냥 머물고, 그래서 그런 여행자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퍼뜨리게 만들자고 해서 이분들을 되게 빛을 비춰주고 이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여행을 살아보는 거야 얘기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진 게 저희는 신기했고요. 이게 지금 글로벌에서 진행한 5개 광고예요. 보시면 브랜드 팀에서 다 찍어가지고 여기 어떤 속손지를 보이는.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 팀에서는 이런 사진을 써서 5개 광고를 하면 효과가 없다. 왜냐면 나의 여행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누구 그냥 외국인의 여행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여기 멋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한국인이 실제로 여행한 사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아무 가공하지 않고 실제로 여행자들의 스토리를 저희가 수집을 한 건데, 그리고 프레임을 다 바꿨죠. 근데 이것도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 하얀 프레임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제일 좋은데 이거 사람 얼굴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큰 모험이었지만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고 저희는 실제 유저들의 이름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여행을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여행 쿠폰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자들이 저희가 그 당시 되게 놀랬던 건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거의 이제 한 5,000명 이상의 분들이 자기가 에어비앤비로 좋은 여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이런 스토리들을 또 책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7,000명이 자기가 사진과 스토리를 보내줬고,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33인의 그 여행 얘기를 모아가지고 시간대별로의 여행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도 되게 신기했던 거는 사진을 저희가 찍지 않았는데 이미 사진 너무 잘 찍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실제로 보내주고 스토리북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알아봐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하고 이걸 실어주고 그다음 이분들이랑 출간 파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저희가 뿌리는 방식도 에어비앤비 유저들이 많이 가는 카페들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가고, 그래서 2016년에 그 여행을 살아보는 거야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6개 국가가 진행했던 캠페인이 리프데어 캠페인이고, 이건 한국인데 제가 캡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한국인들한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돈 주고 스토리를 뿌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지금도 이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도 이 해시태그를 팔로우해서 제가 괜찮은 스토리들은 아직도 저희가 페이스북에 계속, 인스타그램에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거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진 공유해 주신 분한테 얼마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돈을 주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 경험이 가치가 있어서 이 브랜드랑 결이 맞으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셋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TV 광고를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 이유도 TV 광고가 주는 효과가 당연히 있지만 정말 사용자를 늘리는 입장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커뮤니티들에게 도움되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계속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했던 가족 캠페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2016년에 저희는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는 저희가 직접 광고를 만들었고요. 이때도 보시면 광고를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짧아요. 알람 소리에 깨던 우리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돌아다니기 바빴던 우리가 에어비앤비 안에서 빈둥빈둥 해본다. 맛집만 찾아가던 우리가 동네 식당에 단골도 돼보고 스마트폰만 보며 잠들던 우리가 별을 보다 잠이 든다. 에어비앤비로 집 전체에 살아보는 하루하루. 우리 가족만의 집을 예약하세요. 이 광고를 보시면 이 목소리, 이 모델들이 전부 실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가짜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 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놀랬던 거는 가족 모델을 4명이나 일반인인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가족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광고 에이전시가 이제 모델 에이전시한테 연락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찾아져서 한 달 동안 찾았는데 안 찾아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팀에 그러면 아빠랑 아이랑 실제 가족, 엄마랑 아이랑 실제 가족해서 이렇게 둘둘을 붙이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왜냐면 그거는 드러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고 촬영할 때도 실제로 얘가 물속에 노는 그 30분을 포착하려고 했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연기를 시키면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으려고 했고 메시지도 이게 그냥 메시지를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한국에서 가족 여행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엄마 아빠가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데 이제 또 여행 가서 아빠는 엄마한테 맨날 이제 너 이런 거 안 알아봤냐 이렇게 혼나고 또 엄마는 애기한테 더 많은 걸 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일상 그대로 여행에 가서 또 빡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어비앤비는 사실 여행에 대한 전환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여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영상들이 집 근처에서 일어나고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저희가 스토리북을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슷하게 어떻게 그럼 커뮤니티들이 우리랑 같은 여행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진행했던 게 안녕 꼬마 감독님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아이데이션 한 게 지금 꼬마 애기들은 벌써부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애기들이 자기가 리포트가 돼서 막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상 찍는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들은. 그래서 가족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엄마의 눈이 아니라 애기의 눈으로 여행을 바라봤을 때 여행은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건 저희가 광고 금상도 받았던 상인데 사실 이걸 했을 때도 저도 되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왜냐면 애기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1분짜리 영화를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녕 꼬마 감독님이라고 한 것도 애기들한테 꼬마 감독님이라는 명칭을 줘서 엄마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영상 찍어주신 거 보내주셔야 되는데
거의 700명 정도가, 780명 정도가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그 중에서 13명의 아이들의 스토리를 아무것도 이제 저희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만든 영상을 했었어요. 그것도 좀 짧게 보내드릴게요. 이게 다 애기들이 실제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영상입니다. 보시면 애기들은 이런 거만 찍어요.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 마지막에 목소리도 실제로 보내주셨던 영상 안에 있었던 목소리에 저희가 일부러 보이스오버 한 게 아니라, 근데 저희가 이걸 하고 되게 감동이 있었던 거는, 일단 저희가 거기에 영상을 보내주실 때 유의사항에 아이가 찍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찍지 마세요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찍어봐라고 권유하지 말고 그냥 아무 영상이나 괜찮습니다고 했고, 실제로 보시면 아무 영상이잖아요. 근데 감동이 있는 거는 아이들은 사실 자연을 보고 엄마를 보고 그런 여행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이 영상을 저희가 미디어로도 굉장히 이제 광고로도 나가서 저희가 그 브랜드가 만드는 광고 영상,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만드는 어떤 컨텐츠들, 이걸 항상 같이 반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에 이걸 참여하다 보면은 이 브랜드에 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 진짜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 안녕 꼬마 감독님을 저희가 했을 때 이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모여가지고 상을 줬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상이 있어요. 상 사진이 있는데 엄마들이 막 우세요. 그러니까 꼬마 감독님은 저희가 13명을 실제로 불러가지고 트로피 주고 이제 마이크 주면서 이 어떤 영상을 찍으셨습니까? 이게. 근데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앉아서 약간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아, 역시 이런, 저도 이제 아이가 없지만 되게 감동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하면은 뭐 어려운 프로젝트들도 일단은 좋은 반응들을 얻는구나를 조금 실현을 하고, 2018년부터는 계속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은 비슷하게 에어비앤비 작가를 모집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전에는 와우하는 프로젝트들을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하면 특이한 숙소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보트하우스나 성에서 살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보기에는 좋지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저희가 전 세계에 저희 사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사진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그 전문 사진가들이 찍은 것처럼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아하라고, 그러니까 아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와우는 아니지만 아, 저거 나도 가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국에서도 원래는 항상 해외여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주도라든지 그리고 뭐 전라도라든지 이런 식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컨텐츠들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에어비앤비 경험이 결국엔 저희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많이 사용들 하고 있겠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에어비앤비 갔다 오셔서 인테리어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우리 집을 꾸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신혼부부들이 아예 집을 구할 때 방 하나 정도는 나중에 애기 생기면 쓰더라도 그 중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방 하나는 에어비앤비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예 집을 지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내가 이 공간을 어떤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생각의 틀인데 이 도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브랜드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커스터머 전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브랜드를 인지하고 사용을 이제 고려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소문을 내는 이 단계를 많이 생각하고 여기서 아이디에이션을 많이 해요. 저희도 물론 이 차트를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보다 더 윗단에는 브랜드 사용자가 이건 사용자라고 생각했을 땐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We make a pop culture in the world라는 건데 pop culture는 문화인 건데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공유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단순히 우리를 인지시키자, 그다음 우리를 사용하게 만들자,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해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하는데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문화를 만들면 그에 따라 사람들이 그 문화를 공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행을 살아보는 거가 사실은 살아보는 여행에 대한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문화를 창조했다기보단 정의를 한 거죠.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공유해서 저희는 항상 문화를 팝커처를 만드는 마케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엔 이 앞에 있는 이 전의를 모두 사실 뒤엎을 수 있는 더 상위 단위에서의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그 지드래곤 프로젝트도 저희가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두 개 정도 진행을 해요. 지금까지 했던 걸 말씀드리면 만리장성에서의 하룻밤, 그 다음에 플로팅하우스라고 해서 저희가 템스강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집을 만들었고 레고랑 협업을 해서 레고로만 만들어진 집을 만들고 그리고 지드래곤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이런 게 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 이렇게 빅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컬처를 같이 할 만한 빅 브랜드는 없어서 저희가 레고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지는 못하고 또 문화유산 만리장성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하긴 하지만 저에겐 케이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케이팝을 해서 이제 케이팝을 다시 하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의 그 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제 하룻밤 이벤트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걸 하고 나니까 시카고 뮤지엄에서 저희랑 상의도 하지 않고 방고 전시회 때 이 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고 에어비앤비라고 쳐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이 가구를 다 만들어서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림처럼 만들어서 이제 시카고 뮤지엄에서 방을 만들었고요. $10에 한 달 반 정도 게스트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시카고 뮤지엄에서 이걸 왜 했냐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시카고 뮤지엄에서도 방고가 유명하긴 한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자.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랑 얘기 안 하고도 방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방을. 그리고 $10를 받았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있는 미디어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드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에어비앤비가 엄청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바로 이게 마케팅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플레이어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알아서 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가 연락이 오면 저희가 말해요. 이렇게 만드셔서 그냥 올리세요. 그리고 마케팅 하시면 저희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영리하게 그 플랫폼을 활용하게 하는 거고 저희는 문화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아트뮤지엄 케이스는 아직도 저희가 파트너사를 만들면 그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방고 하우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앉아서 효과를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 문화가 되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고 넷플릭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모든 드라마 혹은 이거는 집을 꾸며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집을 그냥 꾸며주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 전략을 막 얘기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저도 보면서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우리 얘기예요. 그냥 어떤 빈집에 가서 집을 꾸미고 게스트를 만나고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게 결국에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빈 방을 꾸며서 경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고 나니까 이런 식의 미디어들이 그들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에어비앤비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살아보는 거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사실은 이런 비슷한 한국에서 여행 혹은 TV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2006년 말부터 2007년, 2008년에 나왔던 프로젝트들인데 제가 윤식당 나오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때 저희가 그 팝업 스토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그 윤식당 나오는 그 집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가셨어요. 그래서 아 그치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했다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물어보면 아 저희가 좀 도와줬어요 라고 할 정도로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가 나오고요. 실제로 에어비앤비 같은 여행 얘기가 나오고 혈인의 민박도 사실은 에어비앤비랑 왜 안 했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도 사실 에어비앤비처럼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실 이효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공간을 내어주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어떤 관광지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게스트랑 만나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동네 마트 가고 그래서 이런 여행 그다음 비긴 어게인도 집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실제로 에어비앤비 숙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내면 알아서 TV에서 우리가 만든 것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PPL이라고 해서 이제 간접 광고를 할 때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최소 TV에 들어가려면 최소 1억 이상은 들어가는데 저희는 사실은 PPL 광고를 안 하고도 에어비앤비가 되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 효과를 계속 누리려면 우리가 이 문화를 유지하고 계속 커뮤니티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사실 이거는 세계관이잖아요. 요즘에 마블 어벤져스가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나 혹은 젊지 않더라도 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관이 있는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마블에선 세계관이 그들의 세계관이 있고 또 안 보셨으니까 스포는 하지 않겠지만 또 다른 세계관을 계속 제시하는 것들 그런 게 지금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지 않은 유저는 계속 있고 이 사람들을 그냥 에어비앤비 사용하세요가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알고 나면 이 세계로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상이 그러고 나면 변하고 저도 에어비앤비로 여행하기 전에는 제가 진짜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한 1, 2년 쓰다 보니까 제가 일상이 되게 변했던 게 저는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나가서 외식하고 카페 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에어비앤비를 계속 여행하다 보니까 이제 머무는 것에 대한 맛이 들려서 지금은 집을 꾸미고 뭐 집에서 요리도 하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이런 식의 저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어비앤비 아까 손드신 거 보니까 3분의 2는 아직 이제 이 세계로 못 넘어오신 것 같은데 좀 써보시고 이 세계로 넘어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 세계에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거를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케터라면 여기서 새로운 거 내야 돼. 정말 특이한 거 해야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맥락이 되게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내 주변에서 우리 사용자들이, 우리 커뮤니티들이 뭘 원하는지 그 일상에서의 얘기들을 다르게 풀어내면은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이한 아이디어 하려는 생각을 계속 벗어나려고 해요. 왜냐면 특이한 게 처음 봤을 때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계속 꾸준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디벨롭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케팅을 하신다면 이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지막 챕터로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